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자,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네. 2003년부터 갖고 계시다고 했나요? 네네네. 네. 34평요. 예. 자, 일단은 뭐 축하드린다라고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3월 달에 제가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30% 올랐어요. 예. 그래요. 자, 일단 그래서 축하드리고. 예. 자,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세대수가 너무 많잖아요. 5,500세대 정도 되고. 5,600세대. 예. 예, 이게 89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스타트는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가능한 연한인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지었을 때 용적률이 137%이기 때문에 네네. 대지 지분이 많다. 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이렇게 매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네. 일단 좀 영역을 좀 넓힌다 그러면요. 네. 송파구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는 이 그 잠실 일대 아파트인데요. 네네. 지금 잠실 일대 아파트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네네. 결국 이런 삼성동이나 청담도 이런 여파에 의한 어떤 가격 상승 플러스 또 한강변 또 잠실 5단지에 대한 재건축 기대치 이런 거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그 송파 자체의 가격 흐름도 이제는 완전 이제 예전에는 항상 서초구나 강남구에 밀리는 모습에서 거의 이제 다시 편입해서 어느 정도 수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기대도 많은 지역이 이제 송파구고요. 네네. 또 이 가락 헬리오시티만 해더라도 9,5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아파트 시세가 얼만큼 갈 것이냐도 사실은 관심 대상이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가 안고 있는 내용으로 따졌을 때는 일단 가락 헬리오시티 올해 말에 입주되는 내용하고요. 네. 또 바로 옆에 이제 둔천주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이제 1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의 뭐 만여 세대 가까운 곳들 사이에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다. 근데 얘들은 이미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다. 나는 재건축이 될 거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어떤 기대를 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고 네. 지금 갖고 계신 게 또 30평대라고 그랬잖아요. 34평. 예. 예, 이게 30평대가 제일 만만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주 겸 투자 겸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제일 또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네. 조합 설립 이후로는 네. 거래를 못 하거든요. 조합 설립 이후에는 거래가 안 돼요. 네. 재건축에 대해서. 네네. 그 전까지는 거래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예외 지역이긴 하지만 네. 강남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조합 설립이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가장 자유로운 이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들도 어떤 그 돈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여기로 가지라는 모습이 분명히 더 증가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좀 매도 쪽보다는요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제일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그런 거는 다 떠나서 네. 내년 2018년, 내년 2019년도까지는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전에 내년 2018년도 내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언제 매도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냐면 네. 이 헬리오시티 있죠? 네. 요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는 것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입주 때 네네. 과연 가격이 얼마나 뛸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네. 혹자들은 이 잠실 아파트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가격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에 기대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더 뛸 수 있어 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얘는 당장은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겠지만 나중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건축에 대한 이익까지 생각을 해볼 경우라면은 여기에 또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타이밍을 본다면 요거 내년 말에 이렇게 입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내후년 정도 매도를 하면 그때 분위기를 이제 잘 살피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충분히 가격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인기도 좋고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9호선 생각해요. 개통이 원래는 2016년이었는데 네. 내년 10월 달에 개통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한몫을 할 거예요. 지금 9호선이 네. 지금 여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는 게 네네. 지금 이제 이렇게 잠실을 관통을 해서 네네. 여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내년 한 뭐 정도 하반기 정도 되잖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개통하고 나서의 강남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아까 말씀대로 현재 모습보다도 미래 가치 측면에서 재건축을 본다면 또다시 강남에 있는 분들까지도 여기를 노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어떤 교통 호재도 우리 시청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까지도 가미해서 본다면 일단은 내년은 넘기셔야 된다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내후년 정도에 가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그때 가서 야 사업성이 다행히 과연 저희들이 내년 2019년 2월에 만기예요. 그래요. 전세가. 예. 그래서 그러면 내년을 기다릴까. 그 타이밍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요. 네. 2019년 네, 2월 정도가 네네. 예 그때 한번 다시 네. 연락을 주세요. 네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시청자님 주변 대규모 아파트 입주 시기인 그리고 전세 시기와 또 맞물리는 내년 2월 정도의 매도 타이밍 조언 드렸으니까 또 그때 돼서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상담 전화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이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서울 강서구 방화 2동의 그 다세대 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점하고 좀 궁금해서 좀 전화드린 거예요. 네, 지금 다세대 주택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를 주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예, 예. 혹시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590에 네. 14에서 22예요. 14에서 22. 자, 광서구 방화 2동에 590에 14에서 22번지까지 있는 다세대 주택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언제쯤 좀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 매도 타이밍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강서구 방화동에 예, 예. 다세대 그 빌라를 갖고 계신데 예, 예. 자, 요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 다세대 빌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뭐 장기적으로는 차원에서 어떤 뭐 재건축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소위 대지 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요게 지금 지어진 지가 언제죠? 2015년도예요. 그럼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9월 넘어서 저기 했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신축인데 방이 몇 개예요? 3개에다 화장실 하나예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예. 그때는 얼마 주시고 지금은 좀 가격이 좀 올랐나요? 올랐다 가더라고. 그때는 2억 3,500 줬어요. 그러면 전세는 얼마 놓고 계세요? 지금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대,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놓고 계시나요? 예, 예,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언제까지는 가져가셔야 되냐면 예, 예. 최소한 2020년까지는 가져가셔야 돼요. 20년. 예, 왜 그러냐면 네. 자,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슈는 이 마곡지구를 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마곡지구가 2020년까지 해서 여기에 입주되는 인구만 16만 5천입니다. 예, 예. 자, 이 인구수 계신 분들이 우선 가장 요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워낙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좀 이거보다 조금 가격이 좀 적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상당히 꾸준히 지금 인기가 많거든요. 예. 자, 그러면 노후됐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차라리 노후된 거보다는 좀 빌라를 거주하자라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는 게 네.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파트는 노후됐는데 빌라는 새 거야. 이런 차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는 소위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빌라는 관리비가 별로 없어.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빌라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서 지주택 지금 이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위치가 그래서 뭐 지하철역하고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곡지구에서의 실거주 수요자들 그리고 공항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실거주 수요자들은 늘 이쪽 구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방화 뉴타운 지역에 있는 곳도 당장은 아니지만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예. 자, 몇 이런 년도입니까? 부분까지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집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네. 가장 크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마곡지구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입주가 거의 다 되는 2020년까지는 최소한 보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임대 금액을 산정을 해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왜냐하면 2015년이기 때문에 예. 다세대 신축 빌라들이 드문드문 뭐 좀 생겨난다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그게 있어요. 다세대 빌라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또 생겨.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예. 다세대 신축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렇다고 다세대 신축 빌라를 아예 지을 수 없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야, 이렇게 본다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뭐 10년, 20년 들고 갈 필요까지 있겠느냐. 새 거인 상태에서 가장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연령수가 한 5년 정도 차기 때문에 2015년이라고 그러면 2020년이라고 그러면 딱 5년 차 된 그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매도하기에는 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임차를 월세로 놓고 계시다는데 일단 항상 전세 금액을 체크를 하세요. 전세금이 올라가면 월세가 나오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소한 5천에서 7천 계분 매매 금액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한 2억 한 4천에서 2억 한 3천 한다 하더라 전세금. 그게 전세 금액이죠. 예. 그럼 지금 집값으로 따진다면 한 2억 뭐 8천이나 9천 정도는 될성 싶고 그것마저도 2020년까지 뭐 2억 한 6, 7천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3억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조금 더 16년도에 올라가서 입주를 했어요. 2016년이면 예. 2018년 그리고 2020년이니까 딱 이제 두 바퀴 더 돌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이제 그 기간에 전세 만기 시점에 그때 매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때 분위기상 한 2년 더 연장할 수 있을지는 그때 분위기를 살펴보지만 일단 가장 좋은 타이밍은 2020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쯤에서 이제 움직여야 한다. 예, 그렇죠. 그때까지 그리고 조금 저기 기다리셔야 돼요. 임대 사업을 이거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임대 사업 하는 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장기적인 차원이 아니라면은 예. 매도를 예를 들어 앞으로 한 3년 후에 할 거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4년까지는 내가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챙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동산이 뭐가 있느냐 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니까요. 예. 그 내용은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에 오세요. 세미나요? 그래서 제가 챙겨서 전체적인 부동산 현황을 보고 그러고 나서 예. 임대사업자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낸다면 예. 뭐 단기로 내야 될지 중공공으로 내야 될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는 걸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네.